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재정분권과 갈등 그리고 수단의 유효성. 예, 저한테 꼭 암호 같은데요. 우리 회장님께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던진 문제의식은 저거 있습니다. 맨날 싸움만 붙여요. 직권이냐 분권이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중앙이냐 지방이냐. 이래갖고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립과 상충적인 관계들을 좀 풀어내야 되지 않는가. 기껏 해봤자 널 반쪽이고 정치권에서 그냥 세력 싸움으로 끝나버려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계적으로 결론 부분에 쓰는 게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쓰는데 알고 보면 그게 스스로를 이렇게 묶어버려서 안 될 거를 계속 또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초점을 흐려버려서 주제를 못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좀 나왔던 이야기인데 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객체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누가 하라 그러는데 아니 알고 보면 그렇죠. 뭐 부산 재정을 부산에 있으니까 해야 되는가. 그렇죠. 뭐 저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자꾸 하라 그래봤자 또 불가능한 것 같고, 왜 자꾸 모든 게 객체로 흘러버렸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뭔가 이런 부분들의 구조를 좀 제대로 확실히 좀 짚고, 그래서 다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끌고 가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막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뭘 주장을 했던 것 중에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그 늪에 저희가 스스로 빠져버렸던 부분을 조금 짚어내면, 최소한 글을 쓰거나 분석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걸 양립하는 방식으로 자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너무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회의적이고 싸움 붙이고 이런 데서 어떤 답이 안 나오겠다 싶어서 이런 주제들을 한번 좀 공감이 가능할지 진짜 생각해봤던 적이. 일단 첫 번째가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양립과 상충 문제를 우리는 극복할 수는 없는가? 평소에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냐는 그거가 조금 분명해져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연구자에게는 뭐 대결의 문제가 없죠. 연구자가 자기의 연구 방법론과 자기의 연구 자세만 분명하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예시된 것 중에 자체적 원주의가 갈 거냐 일반적 원주의가 갈 거냐, 이거는 뭐 대립이 원래 대립인 거죠. 그러니까 분권 개혁을 할 때 분권의 목표를 뭘로 놓느냐에 따라서 이쪽이 더 우위에 놓을 수 있고 저쪽이 우위에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거는 왜 분권이 필요한가, 어떤 게 아까 제가 계속 한 어떤 현상 속에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연구자에 따라서. 내가 볼 때의 인식은 이게 가장 핵심 문제라면 저기는 그걸 문제로 놓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게 또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체적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권하는 사람들, 저는 특히 입에 붙어 있는 게 자율, 참여, 책임, 이 세 단어가 조화되지 않는 어떤 것도 분권개혁의 방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내 인식론이에요. 재정분권이든 지방분권을 보는 내 인식론은 기본적으로 자율, 참여, 책임의 기제가 강화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에 따라서 판정을 하니까, 저는 철저하게 지금까지 모든 논문이 자주재원주의고, 용어에 물론 행한 것 때문에 용어에 혼동이 있지만 지방세 정신주의를 주장하는 거고요. 두 번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는 우리가 분권의 문제하고 균형 발전의 문제를 혼재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분권의 문제는 재정의 운영, 아까 이제 제도든 또는 밑으로 한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이든 그 속에서 개개의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좀 더 많이 갖고 주민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면서 더 책임성 있는 어떤 재정을 운영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서울이라고 그러면 재정 균형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서울이라고 분권의 과제가 없을까요? 또 저 밑에 재정 자율도가 500개 안 되는 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이 두 개의 문제가 우리가 항상 이제 되는 게
획일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인구 10,000명도 안 되는 울릉군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보는 인식과 기초단체만 가지고 125만의 수원시가 갖고 있는 자치와 분권의 인식의 문제는 저는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다르다고 보면 차별한다고 봐요. 우리 항상 틀린 거와 다른데 다르듯이 차별의 문제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 각자의 조건을 존중하자라면 다른 건데도 현실은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 이제 정치인에서 저는 학자는 정치인이 뭔 생각을 그 정치인의 태도를 비판해야 돼요. 당신들 그따위 썩어빠진 정치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해야지 그 논리를 두려워서 해야 될 어떤 데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는 정치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만 있습니까? 비수도권 안에서의 심각한 문제들은 여기서 은폐되는 거거든요. 경상북도 안에서 왜 대구만 잘 살고 나머지 단체들은 못 살아야 되죠? 대구만 왜 떨어져 나갔죠? 왜 전라남도에서 광주만 잘 살고 저희들만 떨어져 잘 살고 나머지 광주, 전남은 왜 무시하죠? 그런 주의 속에서의 어떤 차별성을 얘기 안 하면 그걸 뭉뚱그려서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수도권으로만 놓고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자본주의 운동의 불균등 발전 법칙의 체계화라는 논리를 은폐시키는 겁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그러니까 양립이 아니 우선은 이제 그게 대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대립으로 만드는 외부 구조,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 또는 이제 내가 쓰는 건 소위 재벌 중심 체계에서의 지배 집단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에서 문제의 근원을 분산시켜 저희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방식인 거거든요. 지방 너희들끼리 싸워봐 그냥. 우리는 뭐 이렇게 할 테니까. 전 그거에 학자들은 빠지면 안 된다고 보고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대립관계가 아니죠. 상호 보완 관계지 이게 대립관계일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꾸 대립관계를 보는 문제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라는 거는 저는 문제의 근원을 명확하게 하자. 왜 분권을 이야기합니까? 자율성이다라고 하면 자율성 하나만 뭐 책임성은 나중에 보더라도 자율성 그건 자율성만 가지고 보자는 거죠. 서울은 자율성이 있나? 울릉도는 자율성이 있나? 그 얘들을 좀 더 자율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이런 문제를 전 분석하면 이런 문제, 갈등의 문제는 저는 별개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학자에도 문제가 있고 정치 제도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로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일본도 그걸 굉장히 고민했더라고요. 분권개혁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 그런데 이제 일본은 내각제니까 걔들은 왜 권고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1차 분권개혁 권고, 2차, 3차, 5차까지 있는데 걔들은 권고지만 권고가 내각에서 받아들여서 의결되면 그게 확정된 겁니다. 정책으로. 그럼 그 다음에 뭘 고민하냐 하면 어떤 절차로 어떤 순서로 이걸 실현할까를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맨날 지방소득세 도입합시다. 나도 그랬지만 그럼 이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로 가야 준비를 해서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별로 얘기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도입해 그냥 뭐 그러면 그럼 너희들이 고민할 거지 그건 내가 할 거야 이런 식의 논리인데 학자가 그것까지 고민해. 왜 이걸 도입하면 어떤 부수적인 문제가 있고 이거를 위해서 뭘 전제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사전 준비가 있는가에 대한 것까지도 제안을 하면서 그걸 끌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꼭 자꾸 이거 대립만 시키면 마지막에 하지 마. 골 아픈 건데. 지방 소비세 그거 할 때 보면요. 굉장히 큰 이야기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가면 우리 거 지방에 다 뺏겼다. 가중치 1대 1에서 3 성생발전기금 억울하다는 거죠. 아니 그게 서울이 아닌데. 아니 왜 우리가 얼마큼 그래도 더 확보했다는 이야기는 안 보고 뺏겼대요. 지방은 우리 몫을 더 가져가야 되는데요. 서울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아니 제가 볼 때는 다 좋아진 거 아닌가. 이게 이제 함정이었거든요. 이게 이걸 좀 이제 학술이에요. 제가 진짜로 왜냐면 내가 그걸 굉장히 비판을 했잖아요. 저는 거기서 소비세도 아닌 걸 소비세라고 도입해서 기준을 가지고 나눠준 걸 조세 개혁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학계에서부터 파탄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서울시도 최소한 이걸 했으면 돼요. 최소한 소비 지출에 비례해서 너희도 줬다. 그럼 뭘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재원은 소비세 이준율,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20%를 줬으면 7%고 8%는 완벽하게 소비 지출에 비례해서 주자는 거예요, 모든 정부가.
꼭 13%를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줬으면 서울 그런 얘기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소비주랑 관계없이 그냥 10%, 20%, 100%, 200%, 300%에서 무조건 저쪽을 더 주는 식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 서울은 뺏긴 거지. 왜 안 뺏긴 거예요? 뺏긴 거지. 나한테 소비주 우리 지역에서 거둔 돈인데. 나는 그 인식은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 손님께서 얘기하세요. 제도 설계 하셨던 분 맞죠? 같이 했잖아. 아니, 저는 그냥 리핑크 했고요. 다 교수님 해보세요. 했는데. 다른 생각이 있으면 다른 생각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소비세 얘기보다는 아까 저도 말씀하셔서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린 건데, 재정 분권 또는 지방 분권의 분권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권력이나 권한이나 기능을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거를 누구에게 줘야 돼? 내가 왜? 그 다음에 이게 저는 지켜보면 대통령들도 후보 때는 분권을 얘기해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권한이에요. 내 기능. 이걸 왜 나눠줘야 되죠? 바보 짓이에요. 그러니까 분권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있는 데서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까 일부 때 얘기 못한 것도 우리가 계속 이 분권의 분자를 써야 할까 하는데 저는 좀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 질문에도 있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는 이 행정학 쪽에는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우리가 그동안에 이 통치와 관련해서 거버넌스를 뭐를 번역할까 해서 뭐 공치, 상치, 망치, 치자를 뒤로 돌리니까 이게 좋은 단어가 안 나와요. 한글로. 그래서 중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역시 중국은 이제 한자를 많이 쓰니까 그 친구들이 뭐로 쓰냐? 쯔리, 치리로 쓴다는 거예요. 거버넌스는. 또는 쯔더, 치도로 쓴다. 치를 앞으로 당겨서 쓴다는 거예요. 같은 치를.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그냥 영어로 decentralization이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해서 그 분권으로 너무 딱 찍어놓고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걸 재정, 어렵지만, 그래서, 재정 분권이 아니라 재정 재권? 고르다는 뜻이에요. 제자도 한자가. 조금 바꾸면은 이게 조금 달라질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아니면 이거 재정 균형? 아니면 전혀 다른 용어로 우리가 좀, 왜냐하면 뭔가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줘야 돼. 이러니까 나눠주기 싫은 거죠. 그걸 또 받아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이 이 give and take로만 자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분권의 최종적인 목적이 뭔가? 주민들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들지? 그 돈을 내가 낼게. 못 내는 건 왜 내가 못 내게 됐지?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고민을 안 하잖아요, 지금. 쓰는 자랑만 하지 무조건 많이 쓰면 좋은 거야. 이런 구조로 가면 국가 전체의 재원도 낭비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기재부의 책임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 어느 정부든지 군권을 국정과제, 국정방향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고 싶어 하는 정부는 그나마 참여정부 때 처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참여정부도 지켜보면 중간에 분권이 혁신으로 바뀝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권도 결국은 정치의 문제지 이걸 그냥 단순히 재정이나 행정의 문제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관련해서 대립과 상충을 누가 원하느냐? 집권론자는 이걸 원해요. 뭘 하나 주고 됐잖아. 그럼 그 안에서 너희들이 나눠 먹어. 더 이상 내 걸 넘보지 마. 이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내 밥그릇이 이게 내 밥그릇인지 남의 밥그릇인지를 이제 주민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밥그릇에 거지가 동량받아서 잔뜩 있으면 오케이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 책임, 분권 뭐 이거잖아요. 좀 제가 봤을 때도 자율, 참여, 책임 당연히 가장 중요하죠. 근데 과연 그 얘기를 하기 위한 세원 배분 방식, 재원 배분 방식이 작동했느냐를 한번 생각해봐야죠. 국세와 지방세를 누가 나눠놨죠? 그럼 국가가 나눠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 이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소비세 방법이 없었던 거였잖아요. 실질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뭔가 넘겨줘야 되겠어. 무슨 방법이 있지? 그게 사실 국면지책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복잡하지 않은 단계에서 넘길 수 있는 거는 부가세의 일부를 넘기는 부분. 그럼 어떻게 나눠갔지?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은 기간 내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찾다 보니까 그 방법이 된 거예요. 그럼 그게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죠. 그럼 그 다음 정권에서 계속 그걸 지방세다운 지방소비세로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잘라먹고 계속 그 다음에는 뭐 상생기금으로 나뉘는 문제, 그 다음에 상생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재원지원 계정을 만들고 돈만 생기면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나눠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이게 뭐냐? 제가 볼 때 거지근성이라고. 아,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나는 여기에서는 책임의 문제가 국민의 혈세를 그냥 이거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히 보고 있는 문제인데 제가 끊어서 당연히 죄송합니다. 그렇죠. 행정학자의 입장에서, 그냥 지방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방 재정 파트를 제가 수업에 가르치면서도 지방세 구조를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아니 근데 왜 우리 지방세가 이거지? 이게 지방세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아까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소비세란 말이에요. 지방에서 자기의 지원을 어떻게 발굴해서 뭘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이 국세로 갖고 있는 돈을 일부 띄어다가 이거 그냥 너희들 쓸 수 있게 해줄게 하는 차원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지방 간에 어떻게 배분할지의 문제가 되니까 지방 입장에서는 자기의 노력이 들어간 돈이 아니라 던져준 돈을 일종의 꽁돈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자기 몫을 가져갈까 하는 그런 모습밖에 비춰지지 않으니, 저는 그게 거기서 어떤 자율과 참여와 책임의 이 삼각구조가 발현될까. 이걸 발현하는데 핵심은 지방세야 되는데 우리의 지방세조차도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제도로 설계가 돼 있다 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거기서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게 보는 것은 외국의 지방세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가지고 덮고 씌운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형성이 안 된 나라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지금 구조가. 지방세는 너희 지역에서 그 돈 주민들이 가지고 돈 너희가 하는 거다. 우리처럼 해방 이후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고, 부산만 가더라도, 엉망이라는 거. 아니 서울은 부산이 먹여 살렸던 거죠. 70년대에 그 원양순의 달러 박스를 다 서울에 갖다 줬는데 서울 건 다 부산 거예요, 그게. 우린 역사가 그렇게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부산은 너희가 걷어갖고 다 해라. 이런 논리는 전 교과서가 잘못된 거다. 뭐 그렇게 봐야 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런 생각, 이건 뭐 제가 혼자 이야기면. 네, 그렇게 되면은 중앙 집권이 더 강화돼요. 행정학 쪽에서 좀 고민해야 될 게 난 그렇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는 지금 과잉 지방 행정을 하고 있다. 난 그렇게 봐요. 경제학자로서는.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될 일까지도 지방 정부가 하면서 과잉 지방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돈은 엄청 많아졌는데, 그럼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는 게 없으니까 또 스스로 책임질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나는 역재분대 나눌 필요가 있다. 이정규 사고 얘기했던 게 복지 아니에요? 그냥 보건복지가 너희가 뭐 지방청을 만들지 만들든 의료보험공단을 같이 활용하는, 너희가 그냥 나눠줘, 돈 나눠주는 거.
왜 꼭 지방제 정부를 통해서 나오죠? 우리 연금은 아무데도 관계없어. 그냥 연금 내 이름만 신고하면 그냥 매달 꼬박꼬박 들어와. 현금은 하는 거니까. 그것처럼 다 가져가면 지방재정의 실제 지출량이 확 줄어요. 그리고 진짜 지방이 해야 될 복지, 노인 요양 같은 거, 이거는 복지 대상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현물복지라고 이제 해석을 했죠, 내가. 현물복지는 지방정부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 교육도 그냥 유아수당은 중앙정부에 그냥 주면 돼요. 근데 이 아이를 돌봄을 들어가면은, 이 아이를 뭐 부모가 그냥 자기가 직장한다고 잘 돌보고 있는지, 둘 다 나가는데 그냥 문짝만 놓고 가서 불이 나가지고 또 죽었는지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를 치면 기초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는 지방정부를 줘라. 이렇게 나누면 사실 지금 지방정부의 규모에서 상당 부분이 양쪽으로 줄 거라고 봐요. 그러고 진짜로 해야 할 일만 하면.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뭐 부산에서 돈 번 거 다 하고 서울로 가. 그거는 한국 자본이 발달 과정에서의 자본 축적의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부산에 있는 부자들 왜 전부 강남에 와서 살고 얘가 뭐 서울에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자치의 범주를 줄이면 부산시가 자기네가 걷는 세금만 가지고 일정 부분 하는데 그러면 이제 200만 원 세금이 몇 개나 그런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일본도 보니까 분권개혁의 목표 중에 하나 불교부 단체 수를 늘리는 거야. 재정분권에서의 핵심은 불교부 단체의 수를 좌우지간 좀 한 3분의 1 정도를 되도록 만들어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중앙정부의 역할이 나오는 거죠. 그때 나머지 단체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재정조정제도를 가지고 거기에 개입하는 겁니다. 하나는 교부세를 개입하면 안 되는 걸 국고보조금으로 개입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200만 원씩을 다 통제하고 싶은 거야,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국고보조금도 200만 원씩을 다 주면서 통제하고 지방교부세도 200만 원씩을 다 주면서 통제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나는 어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는 게 완전히 이제 바꿔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 주제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아까 손혜진 교수께서 분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직권이다. 그거 없애야 된다. 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바예요. 아니 뭐 용어에 대한 건 저도 동의해요. 지방행정도 그렇잖아요. 자치는 지방정부가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맨날 보충성 원칙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고 업무가 과잉인 상태에서 분권하라니 내가 어떻게 분권해 하고 더 직권이 돼버리고 이게 업무를 많이 넘겨주면 더 직권이 돼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나 기능, 사무를 돈을 주면서 거기에 몇 배를 주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분권의 그렇죠. 형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결국은 기능이나 사무 이양을 해주고 거기에 마지못해 돈을 줘 왔으니 그 갭이 늘 생긴 거고 그러니 지방에서는 돈을 더 달라는 얘기라는 거고 그죠? 중앙은 그래 너 내 말 잘 들으면 줄게 이제 이렇게 가니까 근본적으로 분권을 얘기는 하지만 분권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인 집권을 영속화하기 위한 제도들로 지금 계속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과연 진정한 분권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아마 그게 우리 회장님의 그 지방자치 쪽 행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꾸 많은 지방이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넘겨갖고 이양이 되는 것이 좋다 이래 계속 글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 교수님 말씀드리면 그게 오히려 지방의 분권을 자율과 책임을 바로 회피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바로 그걸 우리가 글을 좀 달리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연구자들로서 제안을 드리려면 이런 거죠. 기능을 분석하는데 이제 차충권위원회가 할 때 그거 아니면 밑에 전문위원회도 가지고 뭐 분석해서 이거 뭐 우리가 저 밑에 달라는데 이거 줄까요 말까요 아니 뭐 아니고 뭐 또 이쪽 부서에는 안 주고 그러니까 이거 그거나 판정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게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한 분석을 정말 진지하게 학자들이 했는지 그러려면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우리 역사적 구조를 보고 그러면서도 또 선진국은 그런 발전 과정, 거기도 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거쳤는데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역할들을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나는 글을 많이 못 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안점을 두었던 거는 분권의 주안점을 두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제도에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자치권이거든요. 자치의 영역인데 그 자치,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를 우리가 자치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주민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예.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나서 그럼 거기에 맞는 권한이 뭐가 필요하냐,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이 재정 제도가 거기에 맞게끔 설계될 수 있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때는 이제 결국 자치와 분권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계속 같이 보면서 문제가 되는 분권이 거예요. 그냥 자치다 이렇게 생각한 경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거는 뭐 잘못된 인식이죠. 아까 이제 우리 손 교수에게 용어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이제 여기 뭐 많지는 않지만 젊은 학자들도 계시고 그런데 외국 용어를 우리가 번역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한자 용어는 대부분 일본 거를 우리가 도입하는 겁니다. 뭐 아까 이제 중국은 예외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뭐 재정이라는 용어도 사실 일본에서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문헌사적으로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서유지가 맨 먼저 썼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니시 아마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쪽의 문헌을 쭉 옛날 걸 또 분석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그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이제 그렇게 쓰기 시작한 거죠. 만일 손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 그냥 용어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돼. 센트럴라이제이션 직권이니까. 그러면 이거 탈하는 거 아니야? 탈. D가 붙으면 탈. 탈세계와 뭐 다 우리가 그렇게 번역했었잖아요. 그렇죠? 탈직권이시고 직권을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 해서 한번 아니 오늘 같은 이런 그 담론 같은 던져질 담론 같으면 제가 공부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 좀 바꿔야 돼요. 이렇게 지방이 많으면 좋다든가 이러다 안 되고 이게 자유 책임 이쪽 개념으로 계속 갔어야 되는 건데 양으로만 계속 논의했고 그렇게 우리 썼죠. 그리고 쭉 이렇게 재정분권에 대한 이제 글들을 보면요, 되게 어떻게 하면 재정분권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줘서 지방이 효율과 책임을 갖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이 개념 규정이. 자율과 책임이지. 그러니까 근데 거의 책임은 잘 거론이 안 되죠. 보통 이제 자율성. 중앙이 꼭 넘겨줘야 되는 거라 이런 식으로 그런 가는 식으로는 자율과 책임이 같이 가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일본 문헌들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왜 소비세를 걔들 소비세 보고 또 소비세도 있는 거거든. 근데 걔들은 지출의 비례세이거든요. 최대한 그거에 가깝게 우리처럼 저렇게 100% 안에 안 주거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도 걔들이 비례세를 도입했을 때 책임성 때문에 도입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초세율이 적용된 10% 구간은 지방세만 내지 국세는 안 내. 일본 애들은. 옛날 소득세의 10% 구간, 제일 밑에 있는 구간을 통째로 넘겨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는 사람은 지방소득세만 냅니다. 국세를 안 내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럴까? 아니, 나는 국세를 안 내고 지방소득세만 내는데 얘들이 돈을 어디다 쓰고 있지? 이런 관심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학자들이 문헌에서 얘기한 지방소득세를 비례소득세, 기초세율을 통째로 넘긴 논거예요. 우리나라 글들 속에는 어디에도 그런 논거를 최소한에 쓴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방소비세를 얘기해도 이걸 넣으면 하면 지방정부가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돈 쓰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책임성이 좀 늘어날 거야. 이런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따지고 보면 국세와 지방세도 국가가 중앙정부가 자기 뜻 마음대로 그 텍스 어사인먼트를 한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지방세 구조도 광역 위주로 돼 있는 거예요. 기초를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세 구조 자체도 그 위에서는 광역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기초 단위가 지금 재정 자립도 10% 이하가 계속 있는데 그러면은 뭘 어떻게 살림을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냥 여당으로 늘 얘기하는데 적어도 7대3 정도가 되려면은 그래서 재정 자립도로 한 맨 밑에 가장 가난한 단체가
그래도 지방세를 가지고 한 30%는 충당을 해야 그게 지방세지. 그렇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나머지 90%를 다 남의 돈으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지방자치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조차도 안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중앙법은 계속 내놓으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건 조금 청원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열띤 논의가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더 하고 싶지만은 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곧바로 3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